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ETF, ETN에 대하여 투자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갖고 정의하면 DNA를 자르고 붙이는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인간의 세포에서 나온 이 DNA를 갖고 자유스럽게 자르고 또 질병을 치료하며 이러면서 바이오 산업이 발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역사를 보면 1953년도에 DNA가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1997년도에 그 복제형 돌리를 갖고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복제형이 돌리가 물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1996년도에 그 복제를 했지만 결국 사망을 했었죠. 97년도에. 하지만 이게 굉장히 그 바이오 산업에 엄청난 혁명적인 복제형 돌리가 가져왔습니다. 이 이후에 2003년도에는 인간 DNA를 완벽히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의 특징은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들어온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가는 돈만 많고 거의 10 내지 15년에 엄청난 장기 투자가 필요하죠. 이걸 빛을 보는 시기는 환자가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에 연구 개발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연구 개발을 한 것을 결국 사람의 질병 치료에 쓰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에서는 FDA, 유럽에서는 유럽 의약청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정부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식품의약처 안전처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인증을 받아야지 한국에서 시판이 될 수가 있고요. 미국은 FDA를 해서 그 미국 의약청이 있습니다. US Food and Drug. 여기에 인증을 또 받아야지 미국 내에서 신약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럽은 유로피안 메디슨 에이전시를 해서 이 유럽 의약청의 인증을 받아야지 유럽 내에서 그 신약 판매가 가능합니다. 결국 정부 인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또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상실험, 이상실험, 삼상실험 이러한 복잡한 아주 또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부 인증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판매가 되고 영업과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이 판매하는 시기는 만약 이 성공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확률이란 것이 거의 1 내지 한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그 바이오 개발은 실패를 하고 아주 국소수가 그 승자가 독식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2018년 기준으로 한 4,767억 달러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이 이 반도체의 거의 그 2.5배 정도 되는 1조 2천억 달러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 기술의 활용 범위는 결국은 DNA 조작으로 치료제를 생산하는데 질병 발병 확률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병원균 해충의 기성에 구사시키는 미생물을 개발을 하고, 농식품 분야로 가면 날씨나 환경에 강한 종을 생산하여 영양가 높은 종으로 개종하는 이런 기술의 활용 범위가 있을 수 있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메탄가스를 휘발유로 전환 공정을 하고, 또 기타 산업으로는 2차 전지 재료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이 DNA를 갖고 조작해서 개발하여 그 바이오 기술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의 분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의약품은 크게 나누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합성의약품은 질환에 효과적인 화학재료를 합성해 약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스피린이나 타이네롤 등이 이제 대표적인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조 합성의약품은 그 여러 가지 R&D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 복제해서 이런 합성의약품 복제약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는 제네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그 DNA를 재조합해 살아있는 세포에서 재조합하여 만드는 약입니다. 이것은 이제 레미케이드, 엠브렌, 란투스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바이오 의약품을 갖고 그 복제한 것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거는 그 거의 DNA를 복제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복제는 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분야가 우리나라의 그 제약회사들이 그 뭐 셀트론이나 뭐 삼성 바이오, 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뭐 HLB 뭐 이런 회사들이 이 바이오 시밀러에 다 진작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 바이오 시밀러에 우리나라에 좀 성공한 기업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 얀센이란 그 기업에서 개발한 레미케이드 이 바이오 의약품을 갖고 그 렘시미아라 하는 바이오 시밀러로 복제를 해서 이거보다 월등히 싼 가격에 거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약품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그 비교를 보면 이거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얻은 자료입니다. 한 7대3 정도 돼 있는데 이 현재 이 바이오의약품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을 갖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의약품의 복제 산업인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의약품을 갖고 무조건 우리가 복제를 할 수 있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조 바이오 의약품의 그 특허 기간이라고 게 있습니다. 이 특허 기간 동안은 그 설마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레미케이드도 뭐 여기 있죠. 이 원조 바이오 의약품에 있는데 이 대부분 이 2015년부터 이 20년 요 사이에 상당한 부분의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갖고 이렇게 이 특허 이후에는 그 비슷한 그 복제품인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서 이 비싼 바이오 의약품을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 특허 기간의 만료에 맞춰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뭐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레닉도 있는데 왜 그 한국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에 그 매진하고 있나?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발 기간은 그 합성의약품이 복제약인 제레닉은 3년이면 되지만 바이오 시밀러는 월등히 오랜 기간이 6년이 걸립니다.
개발 가격도 제레닉은 한 100억 원 정도는 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이거의 20배는 2천억 정도가 들고요. 하지만 제품 가격은 제레닉은 30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3,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개발 기간도 길고 개발 가격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공을 하면 아주 뭐 대박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실제로 그 셀트리온의 그 성공한 그 램시마 바이오시밀 같은 거는 거의 개발 때는 엄청난 돈을 들었겠지만 현재는 거의 매출액의 한 40%가 영업이익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갖고 개발을 하면 하나만 개발해도 엄청난데 이걸 만약 수십 개씩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어마어마한 초우량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가치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매년 한 24% 정도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제약 기업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 뭐 한국은 기껏해야 한 1.3% 굉장히 그 미미한 수준입니다. 얼마 되지 않고요, 사실. 이거의 주력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도 이제 커지고 있지만 뭐 향후 미래에 가도 어차피 이 주력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주력 시장이고 뭐 한국은 아주 미미한 아까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 애는 쓰고 있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아주 뭐 점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주력은 미국과 유럽에 있고 한국 기업은 거의 미지의 세계인 이런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보면 뭐 존슨앤존슨, 바이엘, 로슈, 노바티스, 뭐 이건 스위스 기업이네요. 하이자, 머크, GSK, 사노피, 길리어드,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 순위가 좀 막 변하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으로는 뭐 아무래도 선도 기업인 셀트리온이 가장 중요하죠. 뭐 셀트리온은 현재 코스피에 상장되고 있지만 셀트리온 제약을 판매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에서 랭킹 1위 기업이죠.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뭐 HLB, 뭐 헬릭스미스 기업 등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ETF, ETN 투자 방법을 갖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ETF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가셔야 되고요. 한국 바이오 ETF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 바이오 ETF를 투자를 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뭐 LABU 미국 바이오 기업 3배 레버리지죠. UBIO 미국 나스닥 바이오 3배 레버리지입니다. CURE 미국 헬스케어 3배 레버리지 이런 것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미국 시장은 뭐 3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1배 레버리지 등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 ETF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장점은 그 3배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바이오가 폭등 시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갖고 거둔 것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비싸서 거래 비용이 많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번 그 미국 바이오 기업을 사는 것은 국내 해외 주식 계좌를 일단 개설을 하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LABU를 사겠다. 뭐 이걸 사면 되죠. 이거 엄청 상승하죠. 이 상승 각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런 기업을 갖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바이오를 사겠다. UBIO. 이것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 UBIO를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미국 헬스케어를 사고 싶어. CUR이 미국 헬스케어를 갖고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바이오 ETF는 한국 시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내 주식회사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바이오 등을 매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완벽한 바이오 ETF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시총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바이오 기업이고 시총 2위도 HLB란 바이오 기업입니다. 상당한 이 바이오 비중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는 사실상의 바이오 ETF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장점은 수수료가 저렴해요. 거래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단점은 2배 레버리지 ETF가 있고 인버스는 2배가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한국 바이오는 이제 미국 바이오는 계속 우상향하지만 한국 바이오는 바이오 선도 기업의 부침에 따라 많이 하락하기도 하는데 이 인버스가 한 배만 있고 2배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ETF에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주식회사를 이용해서 이거 사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한 배짜리를 사고 싶어. 코덱스 바이오 이거 한 배짜리죠. 이걸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바이오 ETF, ETN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바이오 ETF, ETN을 사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사는 것이 일단은 가장 다양하고 좋습니다. 한국도 있긴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한 배짜리만 있고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미국 바이오 ETF, ETN을 사시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가서 직접 사시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오가 한번 상승하면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한번 이 3배 레버리지는 LABU 미국 바이오 3배 레버리지가 있죠. 그 다음 UBIO 미국 나스닥 바이오 3배 레버리지입니다. CURE 미국 헬스케어 3배 레버리지입니다. 한번 LABU를 갖고 제가 운영사 홈페이지에 가봐서 이런 굉장히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우리한테는 좀 낯익지 않습니다. AbbVie, 셀진, 암젠, 바이오젠 이런 기업들은 약간 들어본 듯하네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제약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음을 갖고 알 수가 있습니다. 2배 레버리지는 BIB가 있습니다. 한 배짜리는 IBB, XBI 등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바이오 ETF, ETN을 한 배짜리는 살 수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바이오 합성,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인버스로는 3배 인버스로 LABD가 있고요. 2배 인버스로는 BIS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바이오 ETF, ETN을 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바이오 ETF, ETN을 사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사실상 바이오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는 제가 네이버의 자료를 갖고 해서 이렇게 얻었는데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구성들을 보면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2위가 HLB, 이것도 바이오 기업이죠. 그리고 요 메디톡스도 바이오 기업이고 헬릭스미스도 바이오 기업입니다. 전체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거의 한 20 내지 30% 정도가 바이오 기업이다. 그래서 특히 시가총액 1위, 2위가 모두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사실상 한국의 바이오 ETF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배짜리로는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코스닥 150 등이 있습니다. 인버스 ETF로는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등이 있습니다. 이 참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한 배짜리만 있고 참 두 배짜리가 없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더불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ETF, ETN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오 ETF, ETN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사실상의 바이오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바이오 산업인 만큼 바이오 ETF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